사람들이 피부과라고 하면은 뭐 레이저 그리고 어떤 시술 이런 것들이 되게 다 좋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무조건 말리는 그런 시술들이 좀 있어요. 자극이 일어나 버려요. 더 까매지고 더 기미가 확 올라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피부를 다 태워 먹을 수가 있어. 컴렌. 신짜오. 안녕하세요, 이상욱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저번 시간에는 연예인들이 자주 받는 시술 5가지를 했었다면, 오늘은 혹시 원장님께서 피부과에서 이런 시술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시술도 있을까요? 무조건 있죠. 뭔가 사람들이 피부과라고 하면은 뭐 레이저 그리고 어떤 시술 이런 것들이 되게 다 좋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람마다 이게 어울리는 시술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걸 절대 하면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무조건 말리는 그런 시술들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그럼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제가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사실 색소 분야거든요. 그래서 색소 치료 중에서도 IPL이 뭐냐? 광범위한 파장을 얼굴에다가 빵 쏘는 거예요. 홍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색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피부 결이나 탄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파장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좋아질 애들은 다 좋아져라 하면서 빵 다 쏴버리는 건데, 그만큼 부작용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외국에 학회를 나갔을 때 IPL을 되게 많이 쓰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IPL 자체가 되게 좋은 레이저 방식이기는 한데, 이거를 잘못 쓰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기미가 있는 분들은 절대 IPL 받으시면 안 돼요. 컴렌, 이렇게 넓게 뭔가 좀 피부의 배경색으로 좀 퍼져 있는 색소를 기미라고 해요. 이런 색소가 있을 때 IPL 절대 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IPL을 쏘게 되면 오히려 더 자극이 일어나 버려요. 더 까매지고 더 기미가 확 올라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내 피부 톤이 어두운 분들은 또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피부를 다 태워 먹을 수가 있어. 물론 IPL을 진짜 잘 쓰는 고수들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잘 쓰는 의사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받지 마라. 항상 갔는데 IPL을 너무 추천하시는 네. 경우는 좀 조심해야겠네요. 물론 잘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의사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IPL 잘 하시는 원장님들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솔라렌티고라고 하는 흑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흑자는 뭐냐면 동그랗게 생겼는데 갈색으로 생긴 게 흑자거든요. 근데 이 흑자가 되게 치료가 안 돼요. 왜냐면 이거를 빼도 다시 올라오고 재발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이 흑자 치료는 되게 어렵다라고 배웠었는데, 피부에 있는 점을 뺄 때 쓰는 레이저들이 있어요. CO2 레이저, 그리고 어비움 야그 레이저라고 해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태우는 레이저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제거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흑자를 이렇게 쫙 끌어내면은 처음에는 되게 좋아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잘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거의 뭐 99% 이상 재발을 합니다. 다시 올라와 버려요. 아니면은 조금 더 진하게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CO2 레이저라든지 어비움 야그로 절대 흑자를 치료를 하시면 안 돼요. 컴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치료 방법이에요. 네. 대부분은 피부 진피까지는 내려가 있지는 않아요. 가끔씩 진피까지 침범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깊이 있는 색소는 아니에요. 근데 유난히 얘네들이 좀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흑자가 제일 싫어하는 레이저 파장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똥똥똥 때려주면은 얘네들이 거의 재발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내거나 우리가 파내거나 그런 치료로는 이 흑자가 제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여드름 있잖아요. 여드름 흉터, 패여 있는 흉터, 이 흉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프락셀 레이저. 10년 전만 해도 프락셀 레이저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드름 흉터를 위해서 프락셀 레이저를 사실 잘 받지는 않아요. 피부를 깎아내는 프락셀 레이저가 있고 피부를 깎지 않는 프락셀 레이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패여 있는 흉터에서 피부를 깎지 않는 그런 프락셀 레이저는 일단 효과가 없어요. 내가 패인 흉터가 있으면은 반드시 뭔가 좀 피부를 깎아내는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최근에 한국에서는 피부의 패인 흉터 쪽에 피부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그런 약을 넣는 그런 레이저 치료들이 있거든요. 그 콜라겐 재생을 시켜주는 약을 이렇게 흉터 부위에 넣어주면은 살이 차올라요. 그러면서 흉터가 조금씩 완만하게 되거든요. 그런 치료가 아니고서는 피부를 깎지 않는 프락셀 레이저는 거의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피부를 깎는지 안 깎는지 어떻게 아냐? 레이저 치료를 받고 나서 얼굴만 좀 붉어지더라. 그러면 피부 안 깎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치료를 하고 나서 얼굴에 굉장히 많은 딱지가 생기거나 피부 상처 났을 때 붙이는 그런 수비온 밴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붙였을 때 엄청 막 진물이 많이 난다. 그런 경우에는 피부를 깎는 프락셀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얼굴만 붉어지는 프락셀 레이저는 효과가 없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사실 옛날에 했었어요. 아, 했어요? 네. 얼굴만 빨개지는 거? 네, 엄청 아프고 엄청 아프죠. 효과 없어요. 그거 10번, 20번 해도 효과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레이저가 그렇게까지 발달이 안 돼 있을 때 불과 뭐 10년, 20년 전에는 그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 이거 효과가 없네. 쓰면 안 되겠다. 근데 외국에서는 일단 많이 쓰고 있어. 그래서 좀 효과가 없다는 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필러 쪽 시술에서는 네. 어떤 거를 또 추천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애교살 아시죠? 애교살에 필러를 옛날에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 한국 사람들. 지렁이 같은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으니까 약간 애교살이 보이고 좀 어려 보이기도 하고 그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거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추천을 별로 안 해요. 왜냐면 여기를 이제 시술을 해보면 애교살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 좋은데 여기를 너무 많이 넣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뭔가 좀 벌레가 여기에 한 마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뭐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안 이뻐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인상을 더 망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애교 필러를 과하게 넣는 걸 좀 비추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코 필러. 코 이렇게 간단하게 주사로 필러를 딱 넣어주면 오똑하게 수술한 것처럼 이렇게 되게 예쁘게 나오니까 좋았는데 여기 필러를 이렇게 넣다 보면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계속 퍼져.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아바타 코처럼 이렇게 변해버리거든요. 뭔가 모양이 좀 안 예뻐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애교 필러랑 코 이쪽에 필러를 많이 넣는 거는 좀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시술 많이 넣은 시술을 하신 분들은 네. 본인이 그렇게 많이 넣고 싶어서요? 아니면 그 병원에서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저는 부자연스러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조금만 넣어주세요 해. 조금 넣어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예쁘다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또 나중에 오셔가지고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또 본인은 맨날 보니까 익숙해지잖아요. 예쁘다 하는데 결국은 계속 조금씩 더 넣다 보니까 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이 나중에는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5번째로 리프팅은 한국에서는 그 울세라, 슈링크 이런 리프팅 시술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왜 돋보기 같은 걸로 신문지 같은 거 태워본 적 있어요? 돋보기로 태양빛을 이렇게 집약시켜 가지고 초점을 이렇게 한 곳에다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리로 레이저를 이렇게 대면은 피부 안쪽을 이렇게 돋보기 원리로 태울 수가 있어요. 피부 안쪽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다 쪼그라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새로운 콜라겐들이 재생이 되면서 피부가 탄력감이 좋아지고 얼굴이 좀 뼈에 달라붙는 느낌으로 이렇게 착착착 달라붙어요. 그 원리가 울세라 그리고 슈링크 이런 레이저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얼굴이 이렇게 뼈에 달라붙는 느낌으로 이렇게 착 달라붙으니까 리프팅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과하게 하면은 여기 살이 이렇게 푹 패어버려요. 그게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얼굴 살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모양이 해골상으로 된다. 볼페임이 생기는 거죠. 대부분 뭐 리프팅 레이저의 큰 부작용은 없지만 내가 얼굴 살이 너무 없거나 그리고 옆볼이라든지 이런 살이 없는 부위에 우리가 돋보기 원리인 울세라, 슈링크 이런 레이저를 하게 되면은 살이 더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얼굴 살이 더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별히 좀 조심을 해서 그런 리프팅 시술을 저는 가급적 안 받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얼굴 살 많으면 이제 얼굴이 좀 홀쭉해지겠죠. 초음파 계열의 레이저 리프팅을 하면은 얼굴이 작아졌다고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 얼굴 살이 없으신 분들은 네. 울세라 슈링크 말고 어떤 다른 레이저를 얼굴 살이 없는 분들은 그 초음파 계열 말고 고주파 방식이 있어요. 고주파는 뭐냐면 약간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림질을 한다. 피부를 약간 다림질하는 그런 리프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고주파 레이저가 써마지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올리지오 이런 레이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레이저들은 고주파 계열이기 때문에 얼굴살이 그렇게 빠지는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제가 피부과를 진료를 하면서 비추하는 그런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색소 분야 그리고 레이저 리프팅 분야 그리고 여드름 흉터 분야 이런 쪽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받아도 효과가 없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흑자를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기미가 있는데 IPL을 한다거나 혹은 여드름 흉터가 심한데 피부를 깎지 않는 그런 비박피 프락셀 레이저를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는 거의 다 효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병원을 갔는데 그런
상담을 받으셨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저 선생님이 저거는 좀 효과가 없다고 좀 들었는데를 한번 인지를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저는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공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